경인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얼마 전 인천경찰이 택배기사 배송 업무 중 집 앞 배송 물품을 30차례 이상 훔친 혐의로 택배기사인 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각이 20차례 이상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과 부천 지역 주택가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주로 새벽 배송 시간대에 집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쳤고 공동 출입문 보안 장치가 없거나 CCTV가 없는 다세대 주택, 아파트를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가 25일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계양구의회 A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계양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 등 8,000평이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 의원이 10년이 넘는 의원 활동 기간 중 도시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 활동을 했고 구의회 의장까지 지낸 바 있다며 공직자 신분으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취득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농지법을 모를 리 없는 구의원이 사들인 농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양구의회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GTX D 노선 유치를 위한 인천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물론 시의회, 중구의회도 GTX D 노선 유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Y자 노선, 지난해 10월 시가 발표한 GTX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인천국제공항과 검단 김포행 두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각각 시행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과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의 열악한 교통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경기도는 김포를 시작으로 검단, 계양, 부천, 서울 남부, 하남 노선을, 서울 강서구는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에 김포공항역 추가 설치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지역 정치권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인천국제공항행 GTX D 노선과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3년 인천공항 제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여객 수용 능력이 연간 1억 명까지 늘지만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GTX-D 노선 및 제2공항철도는 용종국제도시에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앞서 인천시 의회도 지난 23일 임시회 마지막 날 GTX-D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도 시민 정치권과 한마음 한뜻이 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직접 정세균 총리, 국토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반영과 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수도권 3개 시도 및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 공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보수와 진보 교육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속에서도 시의회를 통과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웅호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천 사회에서 정말 논란을 일으켰죠.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시의회 통과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내용에 앞서 그 진행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월 말에 입법 예고되어 조례안이 처음 나왔고 2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3월 12일 교육상임위 심의를 거쳤거든요.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조례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겨울방학 중에 안이 나와서 인사이동 시기에 의견 수렴 단계가 있었고 3월 신학기 개학 직후 시의회 개원이 되며 처리가 된 거니까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을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처음 입법 예고안에 총 100여 개의 조항들을 수정 보완 요구를 했는데 한두 개 조항 정도밖에 의견 반영이 안 됐어요. 저희 의견을 모두 들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수치의 반영이라면 의견 수렴을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성급하게 좀 통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권조례가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서 전교조 인천지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습니까?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가령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서 여전히 학생 인권이 많이 제한받고 있는 예를 들면 개성실현 조항이라던가 또는 체벌 관련 조항이라던가 또는 각종 서약서 이런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문장의 주어를 학생이라고 써줘야 인권 신장이 될 텐데 지금 통과된 조례안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표현들이 좀 모호합니다. 이런 어중간한 표현들이 많은 조례안이 학교에 적용됐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럴 바엔 차라리 철회하는 게 낫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학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단위학교 규정집 안에 들여다보면은 소위 학생 생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용어가 바뀌어서 이제 학생 생활 교육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생활 지도라고 했거든요. 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학생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 학습과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조언하며 안내하는 조력자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일부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보면 과거 생활 지도 규정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학생 생활 규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경하려면 조례 안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의 주어가 상당 부분 학생을 주어로 설정해 주어야 하고 과거 단속과 처벌 위주 생활 규정들을 과감하게 바꿔낼 수 있는 명쾌한 문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대 흐름에 맞게 점점 변화되는 내용이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가 시행규칙 이런 세부 내용을 다듬어서 일단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교조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저희 내부에서 조례안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시의회 일정이 끝나버렸어요. 학교에서 학생 생활교육 부서에 있는 저희 조합원쌤들과 의견을 좀 더 나누어 볼 생각이고요. 단위학교 규정집 중에 학생 생활 규정을 여러 학교 거를 이렇게 나열해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규정들을 찾아내서 왜 실효성이 있는 조례안이 필요한지를 좀 더 내용 있게 제시해 나가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웅호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된 일산대교 통행료가 정치권에서 연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전담 조직을 만들어 통행료 조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과도한 통행료는 국회 토론 주제로도 올랐습니다. 고속도로의 10배의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불과 1.8km 다리 하나 건너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불러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었었고 어쨌거나 재구조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은 일산대교 측의 복잡한 자금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자도로이다 보니 요금 인하를 현실화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일산대교 측에 자금 재조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산대교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뭐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 20%를 이자를 줘가면서 왜 돈을 빌려 쓰느냐. 은행에 가면 2%대면 충분히 빌려주는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민자도로 운영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제2 순환 도로와 고속도로와 관련된 걱정이 또 큽니다. 김포 통진까지 도로가 건설됐고 이제 파주로 이어지는 해저 터널이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것은 또 얼마나 비쌀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과도한 차입을 하느냐, 고리에 이자를 주고 차입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걸 시정하라고 하면 재판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제도를 좀 고쳐주시사 부탁드리고. 경기도 자체 조사에서는 도민 2,000명 가운데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한 상황. 경기도는 최근 꾸린 민관 합동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일산대교 측과 본격적인 통행료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으로 갈 때 집으로는 잘 갔을지, 밥은 잘 챙겨 먹었을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초등학생들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아동 돌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하교를 합니다. 집에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원하면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저녁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맞벌이 부부는 맘 졸일 일이 생깁니다. 학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늦게 찾아오고, 그러면 사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거의 핸드폰이나 이런 대중매체에만 거의 노출돼서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죠, 애기를. 학교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도 퇴근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을 연 경기도 아동 돌봄센터입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내겠어요. 여기 알사탕에 얘들아. 이곳은 학교를 마치고 온 지역 아동들을 오후 7시까지 봐줍니다. 간식을 먹고 그날 숙제를 하기도 하고 전문 강사와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도 합니다. 돌봄 교실을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 학교 돌봄은 5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맞벌이다 보니까 그 퇴근 시간이랑 맞지가 않아서 여기인데 이런 지역 아동 돌봄은 이제 늦게까지 7시까지 뭐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택을. 광명과 파주, 화성시 3곳에 시범적으로 문을 열었고 수요가 있으면 더 늦은 시간까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까지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만 6세에서 12세까지, 즉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아동들의 틈새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가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열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이 입소 1순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대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산업단지형 등 4가지 유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시간 등 형태를 달리 짜면서 이를 시작으로 더 촘촘하고 세심한 안정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